그래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저 화장실 급한데 집에 갈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진격의 아재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진격의 아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탄 기종이 가장 기억이 남죠. 하지만 F5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젊었을 때 타던 전투기이기 때문에, 처음 탄 전투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전투기는 올라가면 기억이 어떤 것보다 할 게 많아서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어떤 노망이나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베테랑 정도 되고 몇천 시간 정도 되면 이제 주변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여유가 생기죠. 처음 탈 때는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영화 같은 로망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죠. 비행의 미션에 따라 시간은 나뉘어져요. 공대지 타격을 하는 그런 임무는 빨리 타격을 하면 무장이 없어지겠죠. 그럼 빨리 들어오는 거고, 채공을 하면서 적의 적기를 막아내는 훈련을 한다면 계속 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래 떠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객기가 중요하고요. 전투기는 빨리 가라면 빨리 가야 되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는 거고, 연료를 세이브해야 되면 천천히 가야 되고, 적기가 어디서 온다면 빨리 가야 되죠. 저는 급유 안 하고 3시간 반 정도 채공한 것 같아요. 옛날에 천안한 연평도 때 그쪽 서방에서 저희가 떠 있었거든요. 최대 채공을 해서 한 3시간 반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매일 채공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는 그 난리가 있을 때 공군은 위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니까. 항상 공중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화장실이 가고 싶은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첫 번째죠.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 채공을 해서 적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 화장실 급한데 집에 갈래요. 이거는 진짜 약간 다른 문제죠. 군인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화장실이 가지 않게끔 지상에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걸 비행할 때도 준비 과정에다 집어넣어요. 작은 거 뭐 DT1, DT2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을 조금 먹고, 먹는 거를 되도록 조금 먹죠. 만약에 그 다음 아침 일찍 비행이 있다, 그 전날 저녁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신진대사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 여객기 같은 경우 화장실이 있잖아요. 전투기는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나겠죠. 쟤는 왜 저렇게 올라가면 자꾸 화장실 간다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면 AMXD 소재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봉투가 있어요. 치킨 봉투가 아니고요. DT1 작은 거를 위한 봉투가 있어요. 지슈2라고 있어요. 그런 데다 가지고 다니다가 정 필요하면 그걸 써요. 근데 쓰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통로도 있고, 근데 그 안에가 물이 들어가면 젤처럼 빨리 굳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빨리 하고 위에를 막아서 옆에 맵 케이스나 케이스 같은 데다 놔두죠. 미공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자꾸 조종석이 부식이 되느냐, 얘네들이 못 참았죠. 미군 애들이 계속 칵핏이 부식된다는 보고서 나중에 봤더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한국 공군은 오래 있지도 않고 빨리 임무하고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채공하는 임무에서는 절대로 가져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리턴 투 베이스 하게 되면 전력이, 다른 전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민폐죠, 그죠? 큰 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안 돼요. 피지컬 이머전시 가야 돼요. 피지컬 이머전시가 내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랜딩 하겠다. 그냥 이머전시라는 건 항공기에 결함이 생겼거나 그런 걸 뜻하는데, 피지컬 항공기 아니라 내가 문제다. 대부분 피지컬을 하면 사람들이 라디오를 딱 들으면 전날 좀 무리를 했나 보다, 빨리 가서 싸라. 심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저녁을 안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되게 어려운 미션이 있고 하면 배가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먹는 거 조절하고, 뭐 당연하게 술 같은 건 절대로 안 먹고요. 그런 거부터 전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후다 그럼 비행하기 전에 싹 비우고, 다 그렇게 브리핑하고 그런 시간도 다 줍니다. 이렇게. 운전은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탄 비행기는 사이드 스틱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있어요. F-15K 같은 경우는 센터 스틱이에요. 여기 스틱이, 조종관이 가운데 있어요. 짜증 나죠, 그죠? 근데 요즘 전투기들은 다 오토파일럿이 있어요. 선회할 때 쓰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쓰겠죠. 수평 비행하면서 다 하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알려가지 마세요. 군사 비밀이에요, 그거. 저는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아까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오토파일럿 걸고 이거 빼고 뭐 하고 조종복, 그게 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관략근이라는 훈련도 혹시? 그런 훈련은 공군에 없고요. 근데 이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라고 13시간, 17시간 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때는 이제 약 같은 거를 먹어요. 이 대사를 움직이지 않게. 대장증후 이것도 활발해야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거를 늦추는 약 같은 게 있어요. 관략근 운동은 안 하고요. 그거를 실제로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 시뮬레이터 타서 13시간 앉아서 버티거나 뭐 하는 훈련들을 하고 가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차 속에서 한번
이머전시를 선포를 하는 순간 모든 랜딩이나 어프로치 우선권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행기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내려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머전시를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뭐 랜딩 기어 자체가 안 좋다던가 날개면 자체가 데미지를 입었다던가 조종면 자체가 조종이 안 된다던가 또는 엔진, 하이드롤릭, 뭐 전기 이런 중요 시스템들에서 크리티컬한 일이 생기면 이머전시를 선포하고 먼저 내리죠. 이머전시를 선포하면 하늘에 쭉 다 비켜서 갈 수 있게끔, 왜냐면 조종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F-16 같은 거는 엔진이 하나잖아요. 근데 엔진이 꺼졌어요. 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이머전시 자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디 기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의 문제죠. 다른 이머전시야 조금 안 좋아도 가죠. 엔진이 살았으면 가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엔진이 꺼지면 그거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밀리터리 덕후분들 중에서도 원엔진이 경제적인데 왜 공군에서 투엔진을 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엔진은 경제성을 따질 게 아니고요. 전투기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따져야 돼요. 경제성은 민항기한테 따져야죠. 전투기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지나가다 새 파편 때문에 엔진이 하나 없어졌어요. 엔진 하나인 비행기는 집으로 못 돌아오죠. 조종사도 못 돌아오겠죠. 비행기야 다시 구매해서 할 수 있겠지만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조종사들 못 돌아오면 엄청난 무희의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제공 전투기들은 다 투엔진을 씁니다. F-16 같이 중간급의 전투기들은 이제 원엔진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다. 그거는 하나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경우 이머전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리고 제 채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